그러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대구 본동 코아루 리브 이 죽전역에서 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주상복합 분양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2020년에 전용면적 25평에서 얼마에 나왔냐면 5억 300에 나왔고 전용면적 40평에서 14억 500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가 얼마냐면 전용면적 25평에서 5.5이고 40평에서 15.4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이 이 점수대가 괜찮은지 맞는지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볼 것은 이 죽전역 근처에 있는 점수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전역 근처에서 대우 월드마크 워스트엔드 이곳의 과거 시세를 통해서 그 점수대를 보면 2007년에 이곳은 이 대구의 대표 주상복합이다 하면서 분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분양을 했던 게 2007년에 분양했던 게 2014년이 도래했을 때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5억 4천에 분양했던 2007년 5억 4천에 분양했던 게 2014년에 7년이 지나서 분양가 대비 11%가 하락해서 매매되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7년에 대우 월드마크 워스트엔드가 2007년에 5억 4천으로 분양했던 그 점수를 보면 이곳이 14.7이었습니다. 즉 전용면적 38평에서 14.7에 분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점수가 어떤 거냐면 대구에서는 그 38평은 이 위치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위치 즉 서울 인근과 수도권 사이의 38평 구조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그리고 대구는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25평대에서 사람들 이 정도 안에 점수대에 들어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포진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점수대는 이곳 즉 서울에서 나와야 될 수 있는 금액대로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분양됐던 가격보다 하락돼서 2014년에 4억 8천에 11% 하락 4억 8천에 매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에 실거래가를 가져오면 보시다시피 2013년까지 해서 이 두 곳을 보면 4억 8천 이하대에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층에서는 4억 8천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것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8천은 2014년에 4억 8천은 얼마냐? 8.7로 드디어 38평 대구에서 38평이 있을 수 있는 금액대로 들어왔고 많은 매물들이 많은 아래층 지금 저층 쪽에 있던 매물들 그 다음에 중간층에 있던 매물들이 이 9점대 이하 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운이 좋게도 2014년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상승기 즉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시기에 도래했고 때마침 전용면적 38평에서 그 점수대가 8.7로 9점 이하대로 들어와 있던 이곳은 지금 현재는 이 금액대로 매각되고 있습니다. 즉 이 금액대는 현재 이곳보다 살짝 더 높은 금액대로 매각이 되고 있는데 원래 들어왔던 그 매물대 원래 이곳에 분양받았던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싸게 들어와 있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있죠. 7억 4천, 7억 5천, 7억 6천 대는 기본적으로 이 위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별 상관이 없겠지만 8억 2천이라든지 8억 대는 약간의 부담감을 아주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한 5%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곳은 원래 14.7 이 정도 때 들어왔다가 2007년도에 조정을 받고 이곳이 9점 이하로 들어갔고 아파트 상승기에 통화량을 흡수해주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8평에서 9점 정도였구나 를 잡고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볼 것은 삼정 브리티시 용산 아파트입니다. 자, 이곳은 어떻게 나왔냐면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즉 2007년도에 나왔던 아파트들이 하강을 가지면서 2014년도까지 우리가 하강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때까지 이 구간대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실거주자의 시대 즉 투자자의 시기가 아니라 조정을 받던 그 시기에 나와 있던 것 아파트인데
무엇이냐고 이곳이 분양했을 때 말이면 1000만 원대 입지해서 우리가 평당 600만 원대에 분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용 면적 25평에서 얼마에 분양했다면 2억 3,450만 원에 분양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얼마에 분양했다냐? 2011년도에 이 금액으로 분양했고 이 금액은 5.1이었습니다. 즉 이 위치, 즉 광역시 전용 면적 25평에서 광역시가 나올 수 있는 점수대로 역세권에 있는 주상복합이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금액대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들어와 있는 금액대를 보면 이 금액대가 이 금액보다 이 시장가보다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즉 몇 퍼센트 더 높게 형성됐냐? 약 20% 정도 더 높게 형성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5.1에서 들어왔다. 아파트 하락기 때. 원래는 이곳이 굉장히 비쌌던 곳이었는데 2007년 아파트 상승기 때는 굉장히 비쌌던 곳인데 하락기 때는 우리는 1000만 원짜리 입지를 600만 원에 때립니다 해서 들어왔고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 거죠. 약 20% 정도 더 비싼 금액대로 지금 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축전역에서 기본적으로 6점대 우리가 5.1에서도 폭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6점대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아파트 상승기 때 어마어마한 금액대로 들어왔다가 이게 하락을 받던 도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때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높은 매물 점수대에 들어왔고 이 사람들은 원래 그곳의 위치보다 더 낮은 매물대 점수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동산 유튜버라든지 부동산 강사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무엇인가 주식 물론 어떤 사람들 다 이때 들어온 거죠. 자, 정부가 제발 사주세요 이렇게 사주세요 하고 건설사가 우리가 진짜 목숨을 내 골고 때리는 금액입니다.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내 거는 점수입니다 하면서 던졌을 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파트 상승기 때 여러분 나는 이렇게 투자해서 돈 벌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했어? 여러분도 나처럼 하면 다 돼. 하면서 이때 책을 내는 거죠. 이때 들어와서 본인들은 하락기 때 들어와가지고 상승기 때 책을 내서 상승기 때 사라고. 여러분 상승기 때 사세요. 왜 투자를 안 하세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부 규제를 하면 더 올라요. 정부 규제를 하면 더 올라요. 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언제 들어왔냐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발 사주세요. 아파트가 하락기입니다. 정말 싸게 팝니다. 건설사. 이럴 때 들어왔고 책은 언제 팔아먹고 강의는 언제 한다? 최꼭지점에서 하고 있다. 또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볼 것은 무엇이냐면 감산 우방 이곳입니다. 자, 이곳이 지금 6점대였다. 그러면 이곳은 어떠냐? 우방 드림시티 이곳에는 2003년도에 입주를 하였고 이곳의 실거래가는 이제 4년이 지나서 얼마 정도에 나면 1억 8천 정도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많은 물건들을 살 수 있다. 1억 8천이라면 그 점수대가 2007년도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 1억 8천 이러면 4점 지금 이 위치에 나온 거죠. 5점대에 나온 거. 이 금액은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고 보시다시피 2007년에 1억 8천 주고 샀다면 뭐 아래쪽에 있는 금액들도 있지만 우리가 높은 층에서는 그 후로부터는 1억 8천대를 좀 보기 어려운 모습. 그래서 1억 8천을 놓고 본다면 2007년에 1억 8천을 놓고 본다면 그 점수가 5점대 4.9니까 5다. 라고 본다면 이 금액대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용면적 25평에서 지금 2019년에 들어와 있는 게 이 위치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살짝 이 위치보다 높은 3억 8천대, 3억 7천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위치는 5점대에서 갔구나. 그러면 우리가 죽전역 근처를 이렇게 잡고 보면 초기 분양가는 6점대, 전용면적 25평에서 6점대면 이 죽전역은 흡수해줬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볼 곳은 어디냐면 이렇게 나눠서 성당 내미안입니다. 즉 죽전역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돼 있는 이곳은 다시 2011년도에 이곳에 사람들이 얼마에 들어왔냐면 2011년도에 1억
2억 3,500. 2억 3,500이면 살 수 있다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2억 3,500이면 살 수 있었다. 2011년, 12년에. 그러면 그 점수가 5.1이라는 것입니다. 5.1이면 이 정도 금액대로 지금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매매가가 현재 매매가가 보시다시피 이런 위치대로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즉 10층 이상 쪽에서는 뭐 당연히 이 위치 내에 들어와 있는 게 이 금액대 위치 내로 들어와 있는 게 보이니까 이 금액대는 약 5점대에서 들어왔구나. 5점대면 소화를 해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곳이 6점대고 이곳은 5점대도 소화를 해줬다. 두 곳이 6점대, 5점대 소화를 해줬고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이곳이기 때문에 대서유림 노르웨이숲 이곳을 보면 이곳은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얼마였냐면 2억 2천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가 5.2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5점대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보면 2억 2천. 자, 이곳이 2000 달서 유림이 2009년도에 입주가 돼서 보면 5.2에서 점수가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2억 2천보다 낮은 거래가들이 계속 찍혀가면서 있는 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해서 이게 2013년도에 2억대 그 점수는 3.9였습니다. 즉 4점대로 내려온 건데 그리고 나서 4점대면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2억 2천 이후로부터는 2억 2천대를 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금액대가 그러면 이 금액대는 언제냐면 현재 들어와 있는 금액대가 이 위치 내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4점대에서 달서 유름 노르웨이숲은 4점대에서 통화량을 흡수해줬다. 기본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보면 죽전역 근처, 즉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근처에서는 6점대였고 그 아래쪽에서 대단지형 아파트 또는 그 아랫부분에 있던 주상복합형 아파트에서 이쪽에서는 5점대 이상대를 해줬고 이 아래쪽에서는 5점대 이하대를 해줬다. 그러면 그게 2020년도에 얼마냐면 이곳이 6억대의 분양, 6억대의 매매가 대신 나온 물건들이 입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가 6억대. 지금 6점대라면 그 정도 6억, 지금 5억 5천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대로 들어갈 수 있는 축적력에서 정말 가까운 곳. 그 아랫부분에서는 4억 5천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이 5.2이기 때문에 이 금액대. 그 아래쪽에서는 그보다는 더 아래 가격대가 있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곳 자체를 우리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끊어서 봤고 그리고 2019년까지 봤는데 아파트 하락기, 즉 부동산 하락기가 왔다. 자산가치도 화폐가치가 하락했던 그 시점에서 이 위치는 가격 정배열이 일어났는데 축적력 근처에서는 6점대 그리고 그 아랫부분은 5점대 그 아랫부분은 4점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었다는 거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아파트 하락기 때 그리고 아파트 상승기 때 이 위치 내에서 통화량을 전부 흡수해주면서 이곳 자신보다 이 위치 내에 분양받았던 사람들 2011년도야 2012년도 이런 기간 때 부동산 하락기 때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가치보다 조금 더 낮은 가치대로 낮은 점수대로 분양을 받았고 그 분양가들은 지금 폭등가 즉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즉 언제 산 게 가장 유리했냐면 2011년과 12년, 13년 이런 식으로 부동산 하락기 때 정부는 규제를 전부 풀어주고 건설사는 제발 사주세요. 1,000만 원짜리 입주를 우리는 거기에 40% 싸게 때립니다. 평당. 이랬을 때 샀던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폭등가를 받았다. 마치 지금 많은 유튜버라든지 부동산 전문가들 대부분 지들은 이때 사놓고 이때 사세요. 이때 책 내니까 책 좀 사세요. 책 보고 좀 배우고 투자하세요 하는 거와 같은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큰 이득을 보았다는 거죠. 이때 들어와서 이때 매매한 사람들이 그 점수대는 6점이었고 그 아래쪽으로는 점수대가 비율별로 떨어져 있었다. 최종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돌고 돌고 많은 곳을 다 보았고 이곳을 다 보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 우리는 이곳을 2020년에 이 위쪽을 4억 5천대로 보고 있고 죽전역 근처를 5억 5천대로 본다. 근데 지금은 어떤다? 부동산 상승기 때문에 그런 게 통하지 않겠지만 이제 앞으로 오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우리가 목격했던 그 아래쪽에 있던 시기, 우리가 목격했던 바로 이 시기가 다시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곳에 좋다. 이곳은 매수해야 된다. 이곳을 청약을 넣어야 된다. 이곳을 매매해야 된다. 분양권은 란 것보다는 이제는 대구 그리고 주상 복합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신데렐라야. 파티가 시작된다. 파티가 시작됐다. 왕자님을 만나러 가거라. 그런데 신데렐라야. 12시가 지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마차와 말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신데렐라야. 종이 12번 울리기 전에 파티장에서 나와라. 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